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회 기획과목 기출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정기공사업 법령에 따른 정기공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냐? 1억 5천만 원 이상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정기사업 법령에 따른 정기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 제7조 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능력이란 해당 특정 공급구역의 전력 수요의 60% 이상 공급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결측 기기인 적산 전력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역송전환 전력량계를 계측하여 전력 요금을 산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역송전환 전력량계만을 분리 계측하기 위하여 엿전력 방지 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맞죠? 자, 역송전 전력 계량용 적산 전력계는 전력회사 측을 전원 측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 측이죠. 발전소 측을 전원으로 접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는 계량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적산 전력량계를 사용한다. 맞죠? 문제 4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 기관으로서 정부 출연 기관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최소 얼마 이상을 출연해야 하냐면 5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3kW 인버터 입력 범위가 25에서 35V이고 최대 출력에서 효율이 89%이다. 최대 전격에서 인버터 최대 입력 저울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3kW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전압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버터 용량 자, 3kg니까 3000W가 되죠. 와트 나누기 자, 25V 그 다음에 여기 효율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0.89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자, 134.83이 나오니까 약 135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식은 경제성 분석 방법 중 어떤 방법인가? N은 사업기간, B는 편익, 베네피트, 코스트, 비용, C, 나무다 할인율. 이게 지금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로 놓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면 이게 비용의 B 나누기 C 개념이죠. 이렇게 옮겨주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 토지 분할인 경우에 예산 내역서는 이거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 첨부서로 부착이 돼야 됩니다. 뭐 배치도, 설계 도서, 그 다음에 공사 또는 사업관리 도서 뭐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되죠. 문제 8번. 정기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 거래를 하는 날로부터서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전기실 설치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침수 우려가 없을 것 맞죠? 먼지가 없고 건조할 것. 근데 이게 다습할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기의 반출입이 편리할 것, 진동이 없고 집안이 견고할 것. 다 맞는 내용이죠. 문제 10번.
피렛 시스템 제1부 일반 원칙에 따른 외부 피렛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이 외부 피렛 시스템입니다. 서지 보호 장치 요거는 내부 피렛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내부 피렛 시스템. 이 내부 피렛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지 보호용이에요. 서지. 뇌서지, 개폐서지. 자, 문제 11번. 서울의 위도가 37.34도일 때 하지시 태양의 남중고도로 오른 것은, 이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지시는 23쪽을 더해주면 되죠. 남중고도 높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플러스 23.5도. 자, 여기 위도가 이게 마이너스 37.34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76.16이 나온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독립형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축전지 설계 시 일일 적산 부하량이 2.4kWh이고 부조일수가 11, 보수율이 0.8, 방전 심도가 65%, 축전지 셀수가 48개일 때 축전지의 용량은 악이 아니고 약 몇 %인가, 몇 AH인가. 단 축전지 공칭 전압은 2V이다. 이건 공식이 딱 정해져 있죠. 이건 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 축전지 용량은 일일 적산 부하량 2.4kWh니까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부조일수가 11로 되어 있죠. 11. 그 다음에 보수일 0.8 곱하기 축전지 표준전압 2V 공칭전압 곱하기 축전지 개수 48개, 그 다음에 방전심도 0.65.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480.77이 나오죠. 그래서 481.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가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 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공용화 품목의 명칭 규격 설명서 맞죠? 첨부돼야 되죠. 공용화 품목의 지정받는 사유, 그 다음에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기도효과 들어가죠. 지정된 후 진행할 사업계획서,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시공자는 설치 확인 완료 후 공사 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 기간은 몇 개월 이내냐면 3개월 이내.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주택지원사업이니까 3개월이에요. 나머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30일 이내고요. 주택지원사업인 경우만 3개월 이내이다. 자, 문제 15번.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위한 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계획의 계획 들어가죠. 전기설비 운영계획 들어가죠. 건설계획 들어가죠.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화력발전소만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화력발전소, 즉 석탄을 쓰죠.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 이런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문제 16번.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0Hz 상하로 0.2Hz 맞죠. 110V 상하로 6V 맞습니다. 자, 220V 상하로 13V인데 15V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고, 380V 상하로 38V 이내 맞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의 전력 전압 특성을 가지는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지금 여기 조건이죠. 여기 조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의 변화율 분의 전력의 변화율이 0인 조건. 여기가 여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 전기공사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것,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의 접수 해당되죠. 공사업의 양도에 따른 신고의 수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산업통상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아몰퍼스 실리콘 태양전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몰퍼스라는 개념의 태양전지는 구부러지기 쉽죠. 제조에 필요한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몰퍼스는 약 200도씨인데 지금 여기에 1400도씨인가 이게 답은 되겠고요. 이 1400도씨가 필요한 것이 단결정 실리콘의 온도가 1400도씨고요. 그 다음에 다결정인 경우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인 경우에는 800도씨에서 1000도씨 정도. 그 다음에 아몰퍼스는 200도씨. 그 다음에 경량의 기판 위에 형성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초기에 결정이 열하여 효율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용도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 신재생의 특성 산업단지 육성 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비의 성능평가 인증,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연구 개발 및 기술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